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예, 고맙습니다. 안산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안산센터는 벌써 이제 6년 차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안산센터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들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강신현 센터장님 오시면서 센터장님 중심으로 잘 단합이 돼가지고 아주 맡은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걸로 소문도 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면서 또 우리 강신영 센터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산센터가 안전해서 행복한 일터 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만들기를 주제로 오늘 이렇게 1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이런 주제로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친절로 이렇게 기적을 만든 사례를 미국의 이제 그 레이니 교수 사례를 좀 준비했어요. 이 레이니 교수는요, 에모리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인데 제임스 레인이라고 이분이 이제 아주 실력파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늘 연구실에 앉아 있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러면서 체력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 체력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하지 않고 딱 걸어서 출퇴근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이거를 했어요. 이렇게 실천을 해가지고 이제 걸으면서 또 자전거를 타면서 체력 관리를 잘 해가지고 노후에 건강하게 살으려고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걸어서 출퇴근, 자전거로 출퇴근 이걸 실천했더니 정말 건강에도 도움이 됐고요. 또 하나는 어느 날 퇴근길에 딱 보니까 벤치에 어떤 외로운 노인이 한 분 앉아 계신데 그 노인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인이 좀 외로우시구나. 내가 좀 잘 보살펴드리고 친절하게 좀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외로운 노인을 만나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그 노인이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점점 친해졌어요. 아주 친절을 적극 베풀었죠. 평소에도 워낙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나누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매일 만나면서 반갑게 만나서 대화하고 했던 이 기간이 이제 한 2년쯤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갔더니 바로 어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또 연세 드시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그래 이제 바로 확인해가지고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어요. 장례식장으로 딱 가서 보니까 이분이 그 외롭고 쓸쓸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이었어요. 이렇게 그 대단하신 분이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면서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친하게 이렇게 지냈을까? 내가 이렇게 친절을 모르고 베풀었는데 이분이 그거를 또 고맙게 받아들였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게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너무 검소하고 소박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다는 게 첫 번째로 놀란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내가 젊어서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다 하는 거를 자랑을 하게 돼 있는데 이분은 그 자랑을 하질 않고
자기 과시를 안 했어요. 신분 과시를 안 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회사에 세계적인 기업의 그런 이제 창업주 겸 회장이라는 거를 전혀 내색을 안 해서 몰랐죠. 그렇게 두 가지를 노렸는데 또 하나 놀란 거는 그 2년 동안 친절을 베풀었던 이 레이니 교수한테 이 길에서 만나서 친절하게 했던 이 사람한테 유언장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 유언장을 남기면서 일부 유산도 주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이제 유언장을 받아가지고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0%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언장과 함께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 유산 남겨준 게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요. 4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4억 원.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났는데요. 이 우드로프가 남겨준 유산이 4조 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안산센터 식구들이 4조 원을 유산으로 이렇게 줬다는데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요. 다들 뭐 그냥 저축은 이렇게 좀 많이 한 4조 원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4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 지금 오늘 현재 우리 KT의 시가총액이 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KT 한 절반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을 이렇게 길에서 만나서 친절을 베풀었던 레이니 교수한테 2년간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4조 원을 남겨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받을 수 없다 했더니 온 가족들이 이미 이분은 이렇게 유언장으로 유산을 남겨주고 떠나신 분이니까 이제 뭐 그 저승까지 따라가서 반납할 수는 없고 그냥 받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4조 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4조 원 받은 거를 한 푼도 안 쓰고요 에모리 대학교의 그 발전 기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모리 대학교가 아주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됐죠. 이 에모리 대학교는 실력도 있고요 좋은 학교예요. 저도 이 에모리 대학교에 애정이 있고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딸이 이 에모리 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4년간 근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이 많은데 이 에모리 대학교는 그 또 기금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인재들을 많이 뽑아서 훌륭한 박사로 이렇게 키워내는 그 박사 코스가 이제 50개나 있어요. 이렇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연구 성과도 많이 내고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하고도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요. 또 세계보건기구 WHO의 프로젝트도 많이 맡아서 하는 아주 실력 있는 세계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그런 대학교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제가 보기에는 그 코카콜라 회장님이 우드로프 회장님이 레이니 교수한테 4조 원이나 이렇게 넘겨줄 적에 이 레이니 교수가 그냥 통째로 떨면서 혼자 먹고 살 사람이 아니라고 다 본 거예요. 그 인품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훌륭하게 마음을 쓰니까 이 레이니 교수가 에모리 대학교 총장도 이렇게 역임을 했어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추대를 해가지고 에모리 대학교 총장도 역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벌써 이제 한 30년 전이죠. 이때 우리나라에 와서 주한 미 대사로 미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대사로 활동하는 그리고 훌륭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 그 길에서 만난 외로운 노인한테 2년간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4조 원이나 받는 어마어마한 이런 기적을 만났는데 이게 레이니 교수한테서 이게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친절은 기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절로 기적을 만나는 그런 사례가 우리 안산센터 식구들한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친절해서 기적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여기 이런 친절로 이 복을 받으실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호응해 주시는 거예요. 안살피띠 권호순 여사님,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안산센터 식구들도요,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나 가지고 한 4조 원 안 되면은 뭐 저는 이제 한 40억 정도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기적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도 좀 하시고 그런 기적을 만나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친절이 어마어마한 효능을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얽힌 것을 풀어주고요. 곤란한 일을 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이 어마어마한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친절하면 나부터 친절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친절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요. 정말 친절하지 않고 살벌하게 가면은 세상이 살벌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센터 식구들은 친절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빌딩의 이승고님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요, 저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차 빌딩에서 이런 이제 청소를 하다가 이 개구부에 이 그레이팅 덮개 이거 이제 열고 이렇게 작업하다가 여기서 추락해 가지고요. 완전히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그레이팅 덮개를 이렇게 열고 이제 여기 틈새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여기서 실족해 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추락을 해 가지고 크게 다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추락의 위험이 있다. 이런 구간에는요. 무조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안 했어요. 이 위험 구간에 작업할 때는 이 안전모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안 하고 그냥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이렇게 뭐 대충 하다가 이런 사고를 만나서 크게 다쳤어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해도요. 양지 쪽은 다 녹고 했어도 응달 쪽에는 그냥 아직도 얼음이 있고 빙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서 빙판길을 통행할 때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손실이다고 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이동하다가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추워도 손 시려도 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통행하지 않고요. 언제든지 장갑을 낀 채로 손을 밖에 가지고 있어야 비상시에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조심해 주시고요. 안전을 공부하려면 제일 첫 번에 공부하는 게 이 하이니 법칙이에요. 하이니 법칙은 1대 29대 3대 9로 이렇게 유명한데요. 이거는요. 대형 참사가 한 건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경미한 부상이 29건 정도 벌어지고요. 이 경미한 부상 29건이 또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우리가 평소에 소홀히 여겼던 이런 이제 평범한 그런 일상들이 그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300건 정도 지나가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1920년대에 이제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이제 하인리가 7만 5천 건의 사고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발견한 사고 발생에 관한 어떤 인과 법칙이었죠. 연관되는 그런 법칙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이런 확률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대형 사고 어느 날 갑자기 한 건 터졌다. 그럼 이거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소소한 작은 사고들이 29건 있었고 이런 사고가 특별히 벌어지진 않았어도 이렇게 이제 뭐 조금 이제 약간 위험할 뻔했다 또는 이제 고장이 났었다 뭐 이런 문제들을 한 300회 정도에 지나치게 된다는 거죠.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가 이 정도 일어나면은 대형 사고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안산센터에서 10년을 무사고로 근무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큰 소리 땅 치면서 설마 오늘 무슨 사고가 나겠어? 이런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늘 우리 또 소장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센터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안전 피로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피로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요주의를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느끼는 순간에 이미 안전 불감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덧칠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은 그만큼 대형 사고가 이제 멀어지는 거고요.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하면은 그게 꼭 300건 이후에 가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순서에 입각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확률에 의해서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수칙 지키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교육이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사고 났어요. 아마 안산에서는 여기가 가까울 거예요. 거기 과천에 갈현곡가교에 화재가 났는데 여기 아마 안산센터 식구들은 여기 좀 이렇게 많이 지나다녀 보셨을 거예요. 여기 사고 난 장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이런 화재가 나는 거는요, 정말 그 순간에 그 부주의한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여기 이 갈현곡가교 여기 방음터널이 이렇게 이제 불타버렸죠. 이 방음터널이 통째로 타버릴 거는 전혀 예상도 못했고요. 짐작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불이 처음에는 그 이 고속도로 안에 여기를 이제 방음터널 밑에 여기를 지나가던 화물트럭에서 그 화물트럭에 이제 폐기물을 싣고 가는 중에 처음에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여기서 불이 붙으니까 이 화물차 혼자 타는 게 아니라 불꽃이 그냥 천장으로 올려 붙어가지고 방음터널 덮개 이게 이제 홀랑 여기에 불이 붙으니까 반대 차선까지 그냥 완전히 다 여기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 터널이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불꽃이 타오르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요. 혼자만 타는 게 아니라 이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 차들은 다 문제가 되는데 터널 안에서 불타고 있으면 원래는요. 이 터널에 불타면은 여기 차가 요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게 요게 진입 차단 시설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제 역할을 또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2시간 넘게 타면서 이 방음 터널은 완전히 뼈대만 남았고요. 이 속 안에 있는 차들은 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홀랑 타버려가지고 고철 덩어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방음 터널이 길이가 이제 830m나 되는데 630m가 타버렸으니까 뭐 거의 다 타고 조금 일부만 남은 거죠. 여기 문제가 이제 이거였어요.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이 이제 작동이 안 된 게 화를 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차가 그 안에서 불타고 있는데 입구에서는 모르고 계속 들어간 거예요. 계속. 달리던 차들이 계속 밀려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다 갇혀가지고 그대로 이제 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운전자가 처음에 사고 난 이제 불이 붙은 그 차는 그 운전자가 그렇게 이제 진술을 했어요. 운전하는데 펑소리가 났다. 그리고 이제 화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화재는 조수석 밑에 쪽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제 막 불이 붙는데 이거를 소화기를 꺼내서 이렇게 끌려고 했더니 도저히 끌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피를 해버렸다는 거죠. 차를 놔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현재 뭐 매련도 없습니다. 여기 아직 회복되려면 여기 복구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올해도록 불편을 많이 겪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완전히 이제 그 모든 차량이 이렇게 고철 덩어리만 남았는데 5명이 사망하고 이제 37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이런 게 있어요. 이 방음 터널 재질을 이게 불에 잘 타지 않는 걸 썼어야 되는데 난연 제품을 썼어야 되는데 불에 잘 타는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을 그냥 썼어요. 그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좀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날 걸 대비해서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화물 차량을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한 거예요. 이 화물 차량이 좀 이렇게 이제 운행하면서 틈틈이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현재 낡은 부분, 위험한 부분, 고장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미리미리 정비하고 손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화재 터널에 화재가 났을 때는 이 입구에서 여기 화재 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이걸 차단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소리해가지고 계속 차는 밀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고가 난 거죠. 더 커진 거죠. 그리고요, 폐기물을 적재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폐기물 이렇게 적재를 이제 차에다 실어가지고 내보낼 적에 이거 하나하나를 수집해서 차에 실을 때는 여기서 혹시라도 폭발물이나 불이 붙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소재는 없는지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해서 이렇게 이제 폐기물을 차에 실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화재는 만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내 맘대로 돼요? 후득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우리가 늘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놓는 게 필요해요. 자, 여기 운전기사도 지금 소화기를 제대로 동작을 못 시켜가지고 그냥 그 불을 끄질 못하고 그냥 바로 시도하려다가 포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우리 건물 안에서 우리 KT 건물에는 복도에나 사무실에나 어디나 소화기가 필요한데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 이동하면서 하루에 10번 이상 소화기를 만나요. 그러면 소화기를 볼 때마다 소화기 여기 있네. 그 이제 만약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걸 사용을 해야지.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소화기 사용법 1단계 안전핀을 뽑는다. 2단계 이렇게 호스를 이렇게 불꽃을 향한다. 3단계 손잡이를 움켜쥐면 소화기 나가는데 이렇게 바람을 등지고 비로 쓸듯이 불을 꺼야지. 요 3단계를 한 번씩 딱딱딱 생각만 딱 하고 지나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급한 상황이 왔을 때 내 실력으로다가 그걸 바로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소화기가 있는가 보다 하고서는 그냥 소화기 쳐다볼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지나치면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사는 동안에 화재를 안 만났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나는 순간 소화기는 어디 있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볼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번 더 생각을 꼭 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이제 대부분이 뭐 안전한데 우리 뭐 별 사고 날 거 없잖아.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를 이걸 필히 공부를 해놓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안전이 이렇게 위태로울 때는 분명히 이거를 사용을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안전모가 중요합니다. 이 안전모. 왜 안전모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특히 저처럼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땅 다치면은, 딴 데는 다치면은 그냥 이렇게 좀 치료하면 되는데 여기는 다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머리에 물체가 딱 떨어져 가지고 부딪히거나 날라와 가지고 부딪히거나 내가 가다가 부딪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머리를 다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안전모 필요한 구간을 필히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모 착용법은 제일 먼저 이걸 잘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요. 이 노란 부분 이게 이제 모체고요. 여기 머리에 딱 고정시켜주는 요게 착장체예요. 그리고 요 바탕에 요 있는 게 요게 이제 충격 흡수제고요. 요게 이제 턱근. 요 턱근, 요게 이제 턱을 잘 고정시켜주는 이건데 요런 부분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필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안전모를 쓸 때는 딱 모자를 썼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 안전모가 내 머리에 딱 고정이 되도록 요 착장체를 고정대를 돌려서 조정을 해가지고 머리에 딱 붙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요. 귀의 양쪽에 요 안전끈이 딱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요거를 이제 써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모를 쓰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요 목에 요거 턱근. 이 턱근을 분명히 조여가지고 탄탄하게 조여서 이렇게 안전모가 완전히 머리에 밀착이 되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벗겨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떨어질 적에 얘가 벗겨져 가지고 날아가 버리면 이 맨머리가 맨 콘크리트 부딪혀 가지고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여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턱근을 조이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안전모가 제대로 써지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화예요. 이 안전화, 이렇게 이제 안전화는 물체가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발등을 깨거나 찔리거나 이렇게 또는 이제 감전이나 이런 데서 피해를 예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전화 사용법 보면은 절연장화는 이제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각 폐기를 해야 되고요. 이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가죽재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안전화가 이제 화학물질에 노출됐다. 그럼 물에 씻어서 말려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가죽재 안전화는요, 이렇게 이제 물체가 낙하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를 내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무재 안전화 요거는요, 그 내수성, 물에 빠지지 않고 물에 젖지 않고 그런 이제 위험 물질에서부터 발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거 신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절연화는 전기에 감전되는 거를 예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절연화를 신어야 될 경우 필히 신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화 착용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발의 치수에 맞는 안전화를 착용을 하고 이 끈이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히 묶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안전화를 신을 때 아무리 급해도 꺾어 신는 거는 절대 금지예요. 그래서 꺾어 신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화는 제대로 신어야 되는 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안전대가 중요해요. 저 높은 장소에서 이런 작업을 할 때 만약에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고 뚝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안전대를 요걸 착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안전대는 높은 데서 작업을 할 때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걸 예방을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안전대 사용법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안전대를 요거 설치해서 고리를 걸 수 있는 안전대 거리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안전대 요 벨트보다 구조물 거는 요 위치가 더 높은 데 있어야 이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프의 길이가 너무 길어도 문제예요. 2.5m 이내로 이렇게 짧게 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로프가 마모되거나 이렇게 이제 금속재가 변형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탄탄하게 안전성을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보안경이 중요해요. 자, 보안경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분진이나 이런 약품 같은 물체에 그런 또 이제 유해광선 이런 거에 차단을 시켜줘 가지고요, 눈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 인증 제품 이걸 또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작업할 때 발생하는 이제 유해광선, 강도, 또 이렇게 성격에 맞는 차광, 보안경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착용할 때 편안하도록 가볍고 시야가 넓은 보안경을 사용합니다. 요 사진 모델 혹시 잘 아시나요? 네, 이 사람 엄청 열심히 합니다. 지금 뭐 사진 모델까지 겸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 모델을 쓰면은 사진 모델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예. 자, 다음에 움직일 때 이 보안경이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는 거 필요하고요. 네. 또 이렇게 렌즈에 흠이 있거나 때가 끼거나 깨짐이 없는지 점검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네. 우리 저 김용복 여사님 적극 호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보안경 사용하다가 이제 여기에 사용한 다음에는 이제 물로 세척을 해가지고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해 놨다가 다음에 또 사용하셔야 돼요. 네. 다섯 번째는 청력 보호구가 중요해요. 청력 보호구는요, 땅 이런 거 막 이렇게 소음 나는데 또 이렇게 이제 청력 손상도 예방을 해야 되고요. 뜨거운 슬래그 같은 뭐 뜨거운 김 이런 게 막 귀에 들어가면은 그거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귀에 이물질 들어가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청력 보호구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음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분진 이런 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요, 착용을 하기 전에 먼저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또 저처럼 큰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날씬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저 안산 빌딩의 권우순 여사님처럼 날씬하신 분들은 이걸 좀 조여서 써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또 큰 사람은 이걸 넓혀가지고서 여기 쓸 수 있게 이거를 이제 키워야 되고요. 이렇게 크기에 맞추는 조절대를 조정을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귀 전체를 완전히 덮어줘야만 소음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상한 먼지 같은 거 들어가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이제 그런 분진이나 이런 거는 없고 소리만 들리는 데는
귀의 소음만 막아주는 귀마개만 이렇게 그 스펀지로 만든 이걸 사용해도 되는데, 요거를 사용할 때는요, 이걸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귀에다 집어넣는데, 요 만질 때 손이 오염돼 있으면은 귀를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요걸 이제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만져서 콩알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걸 돌려가면서 만져가지고 콩알만하게 해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귀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막아주는 거거든요. 자, 이때 이게 이제 스펀지가 귀에 콩알만하게 한 게 귀에 들어가가지고 서서히 커져가지고 이제 귀를 막아주는데, 밀려 나오지 않게 이걸 꼭 밀어서 넣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좀 기다려주고서 보는데,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하려면은 거울을 딱 봤을 때 요 귀막에 꽂은 게 안 보이면은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요렇게 해서 그 땅땅 이런 거 막 소리 나고 이런 심한 그런 소음이 심한 데서 내 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뭐 괜찮다라고 그냥 대충 가서 하면은 귀가 청력이 손상돼 가지고 잘 안 들리면은, 늙어가면서 귀가 잘 안 들리면은 더 빨리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불편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려면 이 귀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진 마스크가 중요합니다. 이 방진 마스크는요, 그런 이제 분진이 많이 날아다니는 작업장에서는 이걸 필히 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는 거는 그거 모자라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쓰는 거 그거 말고 분진 흡입에 대한 방진 마스크를 필히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 쓸 때는 여기가 이 분진 이거를 뿐만 아니고 화학물질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질식재해를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 이거 방진 마스크가 확실히 돼야만 그 위험한 구간에서, 저런 이제 뭐 지하에 또 이렇게 막 이제 그 위험물질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그 가스 나오는데 이런 데 CO2가 있거나 뭐 이렇게 이제 메탄가스 있거나 위험한 구간에는 이걸 필히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스크 모양을 이제 컵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둥글게 펴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제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코와 입을 이렇게 이제 덮고 끈을 당겨서 이 뒤에 가서 묶어줍니다. 뒤에 가서 고리에 걸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펴가면서 얼굴과 틈새를 꼼꼼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우리 저 원시 빌딩의 우대림 소장님처럼 이거 코 크신 분들은 여기 특히 더 잘 눌러줘야 돼요. 여기를. 저는 뭐 코가 납작해가지고 그냥 대충 눌러도 이게 이제 잘 자리가 잡히는데, 우리 우대림 소장님처럼 코 크신 분들은 요 옆에 여기 꼭 눌러가지고 이 코 누름새가 내 얼굴하고 딱 밀착이 돼야만 이 틈새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고정을 한 다음에도 양손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딱 눌러가지고 밀착 검사를 해주는데요. 이때 이거를 딱 고정을 했는데 옆으로다가 그 고정이 덜 돼가지고 공기가 새면은 숨쉬기가 그냥 편한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약간 숨쉬기가 불편해야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진 마스크하고 얼굴하고 딱 밀착이 되도록 해서 사용을 해야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안전보호장구를 얘기를 하면은, 아유, 내가 바쁜 사람인데 언제 그런 걸 일일이 챙겨? 대충 짧게 살고 말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 중요해요. 부상을 당하는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서둘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요. 그 다음에 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틈나는 대로 열심히 좀 해주시고, 그래서 몸 상태를 좋게 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에는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우리 뭐 안산센터에는 뭐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다 이렇게 좋은 분들만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법이 만들어질 때는 201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인들한테 이제 그런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더니 당시 직장에서 괴롭힘 당해본 적 있냐? 그랬더니 괴롭힘 당해봤다고 다 막 이렇게 적어내고 한 사람이 73%나 됐어요. 근데 그 괴롭힘이 많이 있는 직장들이 있긴 있어요. 저런 이제 특히 뭐 병원에 그런 신입 간호사 오면은 이제 완전히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냥 견디다 못해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그런 이제 괴롭힘 방지를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법을 시행하면서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유, 뭐, 저들끼리 그냥 저러는 거 내가 거기 개입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러면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외면 안 돼요. 빨리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두면은 법정 분쟁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손해 비용이 발생을 하고 생산성이 아주 하락이 되고요. 기업 이미지가 손실이 오고 무엇보다 괴롭히는 사람이나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나 이걸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이 다 직장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한 요소가 이제 행위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요소가 뭔가 하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행위요건 중에서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위성.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관계에서 서로 우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이렇게 그 힘이 막강한 걸로, 또는 이제 이렇게 그냥 말을 너무 잘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위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이제 까로 뭉개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업무 내에, 직장 내에서 이제 영향력이라든지, 수적인 측면, 이거 뭔가 하면은, 이렇게 5사람이 근무하는데 요 4사람만 똘똘 뭉쳐가지고 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지, 요 4사람만 고양이 같은 사람, 또는 이제 요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업무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업무 역량 근속 연수가 이제 이렇게 고참들이 한 10여 년 근무한 사람이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신참이 하나 들어오면 여기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이 4사람들은 다 그냥 이미 익숙하고,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적응하기가 왜 힘든가 하면은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신입 들어왔을 때 처음 한두 달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이 엄청 힘들고 엄청 땀도 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실수도 하고. 근데 그때 내가 참 이렇게 이제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이 사람은 그거 다 거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나도 신입 때 힘들었지. 에? 어떤 일이 힘들지 물어보고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잘 적응하도록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적응해서 잘 돼야 서로 이제 한 팀워크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신입이 들어와서 저 선배님이 날 도와줘가지고 내가 여기 적응을 잘했다 그러면은 여기 근무하는 동안은 그 도와준 선배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초보자, 힘들어하는 사람,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 있으면은 잘 보듬고 이렇게 한 식구 되도록, 한 팀워크가 되도록 좀 챙겨주고 도와주실 필요가 있어요. 되게 잘 도와주실 거죠? 네, 도와주실 분 동그라미. 네, 우리 안산 PD 권호순 여사님이 딴 생각하시나 봐. 동그라미는 그렇게 이제 잘 적응 못하는 사람 신입이 있으면은 잘 도와줘서 내 식구 만들자, 그 얘기예요. 네네, 잘해주실 걸로 믿어요. 네. 그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거. 이거 뭔가 하면은요. 자,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나 소장님이 우리 이번에 종합평가를 봤는데 우리 체크리스트에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1등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에 관련된 거를 잘해보자고 하는 건 이건 업무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업무 범위를 벗어난 거, 업무하고 무관한 거, 이런 걸로다가 그냥 괜히 미워하고 꿀밤 주고 막 이렇게 너 가만 안 두겠어 막 이런 협박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언, 과격한 폭언, 그다음에 욕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이제 내가 성질이 좀 괄괄해가지고 좀 내가 좀 과격해가지고 난 승질나면 한마디 황창 뱉어버리고, 그래고선 나는 원래 뒤끝이 없어. 그런데 이미 상처는 다 줘놓고 뒤끝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과격한 말을 그냥 꽉 이렇게 꼭 이렇게 이제 심한 말을 과격하게 내뱉는 사람 보면은 얼찐 보면은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인격이 그만큼 덜 가꿔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절대로 욕설이나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본인이 없는 데서 뒷담화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 무슨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해도 면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만 뒤에서 해.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거 남의 말 험담 그냥 쉽게 그냥 용기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 남 없을 때 뒷담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절대로 옳지 않고요. 우리 조심해야 되는데 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거, 사적인 용무 지시하는 거, 또 집단 따돌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막 반복해서 시키는 이런 거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업무 부여. 이제 딴 사람들은 다 좀 이렇게 쉬라고 그러고 그냥 한 사람한테만 집중해서 이렇게 일하도록 무겁게 이렇게 시키는 거 이건 이제 안 되고요. 그렇게. 또 하나는 이제 업무 수행하는데 뭔가 필요한 거는 지급을 해주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당신은 이제 화장실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해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행위자가 이제 의도가 없었어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거나 이제 근무 환경이 나빠지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괴롭힘 판단 요소 행위 장소는 꼭 내가 담당한 구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회식을 갔을 때도 괜히 누구한테 이렇게 이제 혼내키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외근이나 출장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적 공간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 요즘에는 그 이제 SNS 같은 거 카카오톡 단체방 같은 데서 누구 막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힘들게 몰아붙이고 욕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요소는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할 때 그런 이제 판단 요소들은 이제 당사자와의 관계는 어떤 상태였나, 행위 장소와 상황은 어땠었는지, 행위에 대한 피해자 반응은 어땠었는지, 행위 내용의 정도가 또는 이제 행위 기간이 일회성인지 지속성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직장 내 괴롭힘의 근본적 예방 대책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지사지예요. 누구한테 그냥 한마디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거는 내가 아주 화끈하게 이제 언젠가 내가 아주 벼르고 있어. 저가 내가 아주 언젠가 한번 걸리면 내가 한마디 그냥 되게 해붙일 거야. 막 이런 속으로 벼르는 사람들 그런 거 안 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이제 막 몰아붙이고 한마디 해붙이고 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을까. 그거를 상처를 주지 않고 그렇게 이제 업무가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게 첫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호 존중을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누구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도 존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먼저 존중하면 되거든요.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는 하루 이틀에 구축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뭐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 오래도록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KT에서 34년 근무했거든요. 근무하는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막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제가 끝내 참고 정말 폭발하지 않고 이렇게 잘 거기에 적응하고 이거를 소화를 시키고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처세를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는 거는요. 내가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지혜롭게 잘 폭발하지 않고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수습을 해나가는 게 이게 신뢰 구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내가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출근해가지고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데 해필이면은 그 얄미운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한마디 했다. 내가 이 순간엔 못 참지 무슨 한바탕 그냥 생쇼를 하고 나면은 내가 그동안에 참고 이 직장 팀워크에서 신뢰를 쌓았던 거 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잠깐이에요. 신뢰를 쌓는 거는 엄청 힘든 반면에 이거 무너뜨리는 거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쌓아오신 그 신뢰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화나는 일, 속상한 일, 순간에 막 욱하는 거 이거를 잘 참고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근무하다 보면 얄미운 사람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얄미운 행동을 내가 안 고쳐줘도 누구 딴 사람이 다 고쳐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어도 저 누구한텐가 이렇게 깨지고 이제 고쳐지겠지 하고 좀 기다려 주시면은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신뢰 구축이 잘 돼야 팀워크가 잘 되고요. 우리 직장이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안산PT 유호룡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네, 그대로요. 네, 예, 그대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장에 좋은 괴롭힘을 예방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역지사지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뢰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내가 장기간 지금까지 3년, 5년 이렇게 잘 참고 신뢰를 구축해 왔는데 앞으로도 잘 구축해서 키워나가겠다. 이 마음으로 근무를 하시면은 우리 안산센터 틀림없이 아주 행복한 일터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호응해 주시는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는 미인 대칭, 그래서 이거 미인은 이렇게 양쪽에 대칭이 잘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제 제가 행복으로 가는 인간관계 열쇠를 계속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최고의 성공 안내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5천만 부가 팔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상당히 책이 많이 팔리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교훈을 심어줬더라고요. 자, 여기서 알려주는 중요한 요인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원인을 진단을 해봤더니 여기에 성공 원인이 기술적, 지식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공한 거는 15%뿐이 안 되고요.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85%를 차지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열쇠는 미인 대칭이에요. 이 미인 대칭은 적극 실천해야 될 4가지 종목입니다. 이 4가지 덕목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인 대칭 다음에는 비비불이 있는데요. 이 비비불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여기에 같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인 대칭 중에 첫 번째 미소를 지어라. 웃는 얼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요 사러 갈 때 주인이 웃는 얼굴인 쪽으로다가 물건을 사러 가지 인상 쓰고 찡그리고 험악한 얼굴 쪽으로는 물건 사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웃는 얼굴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렇게 조직에서 이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이제 골라서 쓰라고 이렇게 해마다 연말이면은 조직 개편하면서 우리 이제 본사에 있는 이쪽 자원 중에서 당시 선택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뽑아 쓰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 얼굴이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 같이 일하고 싶어요. 우리 저 강신영 센터장님은 원래 이렇게 이제 늘 긍정 에너지로다가 이제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이제 신바람 나는 이제 이런 저 직장 환경 만드는데 아주 선수세요.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 밝은 얼굴로 이렇게 긍정 에너지 나온 사람 같이 일하고 싶지. 그냥 인상 쓰고 찡그리고 막 한숨 쉬고 이렇게 한 사람은 절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실력 있어도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웃는 얼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웃는 얼굴을 만들어서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비비안니라고요. 알려진 유명한 배우죠. 이 비비안니가 처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연급 배우를 모집하는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에 갔다가요. 첫 번에 탈락해버렸습니다. 에이, 당신은 탈락. 돌아가시라고. 당신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의 주인공의 캐릭터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불합격을 놓고 가라고 쫓아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불합격해가지고 떨어져서 되돌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상 찡그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터덜터덜 갔는데 이 비비안이는 안 그랬습니다. 딱 그 순간에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저는 오디션에 참여하도록 기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웃는 얼굴로 가니까 잠깐! 당신 이 영화에 딱 맞는 배역이라고 불러들여가지고 그 주인공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는 엄청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캐릭터인데 그거를 이제 오디션에 탈락해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오디션 참여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이런 이제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 영화를 잘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아주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가지고 그 이제 아카데미 그 상을 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비비안이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탄 세계 최고의 영화 배우로 여자 배우로 이렇게 인정받는 기회가 됐던 거죠. 그거 절망적인 순간에 그냥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했던 이게 이제 그 순간에 미소가 완전히 인생을 바꿔준 거죠. 세계적인 판도를 바꾸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미인대칭의 인사를 잘하자예요. 인사는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마법이죠. 이 인사를 잘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오바마가 특별한 분이었어요. 오바마는요, 진심 어린 인사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다 끌어들였어요. 대개 정치인들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쭉 사람들 있으면 악수를 하면 딱 손을 잡는 순간 이 사람 얼굴은 안 쳐다보고 다음에 악수할 사람 쳐다보고 막 지나가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선거운동할 때는 막 90도로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막 해놓고 딱 당선되는 순간 고개가 빳빳해져가지고서는 사람을 안하부인으로다가 그냥, 감히 의원한테 이따위 행동을 하냐고 그냥 이렇게 장관한테도 그냥 의원의 말을 끊느냐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러는 게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기본 예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마음속에 진심 어린 인사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바마는요, 진심 어린 인사를 해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저 변두리 지방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 그냥 그대로 그냥 뽑혀가지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8년 동안 정치를 잘하고 지금은 이제 물러나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인사를 잘하는 사람,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이 인사를 잘했어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겸손하게 하고 존경받는 그런 이제 창업주가 돼서 유통업체를 잘 키웠어요. 네. 미인대칭의 세 번째, 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대화는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대화를 못해요. 사람만이 대화를 해서 마음문을 열고 친밀감을 구축을 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온화한 미소가 필요하고요. 온화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해요. 모든 말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다 이렇게 잘 순화시켜 가지고요. 좋은 말, 바른 말, 고운 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너무 날카롭게 예리하게 막 그 바늘로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말은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대화를 할 때는요, 정성을 기울이고요, 상대방한테 집중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세계적으로 대화를 잘하는 그런 이제 대화 교육을 또 제대로 하는 부류를 찾아보니까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을 잘 하더라고요. 유태인들은 왜 그게 이제 제가 유태인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유태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0.2%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노벨상의 25%를 다 휩쓸어 갔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재들은 유태인들이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선두그룹에 최상위 그룹에 이렇게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훌륭한 인재를 어떻게 키웠나?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을 특별하게 시킵니다. 그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뭘까? 제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상머리에서 저녁 식사를 2시간씩 막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내용들, 경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인간관계 맺어나가는 이런 경험들을 자녀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면서 비밀 없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자녀들한테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자녀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면은요, 자녀들이 큰 힘을 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침상머리 교육이에요. 저녁에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그 침상머리에서 이렇게 이제 잠들기 전에 그런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 또 이렇게 또 옛 이야기, 또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성경책도 읽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딱 잠드는 순간에 그냥 잠재의식 속에 다 그게 저장이 돼가지고요. 세련된 지식, 체계적인 지식, 또 이렇게 세상을 바르고 건강하게 착하게 예쁘게 보는 그런 이제 마음까지 다 이렇게 여기 심어줘가지고요.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 교육도 대화의 방법으로 잘 가르치는 거를 제가 배우고 그걸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미인대칭의 네 번째 칭찬을 잘하자 해요. 칭찬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을 면접을 해가지고요. 그 심리를 통계를 냈더니 경제적인 문제로 가출한 사람은 거의 없고요. 하루 종일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사 일을 했는데 뭐 했다고 내놓을 만한 건 없지만 그런 가사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와가지고 모여서 그냥 수고 많았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전혀 없었어요. 뭐 하루 종일 뭘 했다고 피곤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주부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칭찬이 그만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안산센터 식구들은요, 오늘 퇴근하시면은 집에 계신 분한테 칭찬 좀 해주고 인정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가사 일이 원래 표시도 안 나고 은근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퇴근하셔가지고 집에 계신 분 인정하고 칭찬을 좀 해주시면 가정의 평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그 어마어마한 이제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추게 됐을까요? 돌고래가 이렇게 작은 쇼를 해도요,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쓰다듬어 주고 맛있는 고기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 줬더니 점점 더 잘해가지고 이 돌고래가 쇼를 그렇게 잘하게 만드는데 칭찬으로 완전히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사상 바보 온달에서 위대한 온달 장군으로 성장해 가신 분, 평강공주가 칭찬을 날마다 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칭찬은 바보도 장군을 만드는 엄청난 막강한 무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그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옆에 동료한테 정말 최고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그 칭찬이 내게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서로 상호간에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인대칭 살펴봤고요. 다음에 비비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비비불의 첫 번째 비는요, 비난하지 말자예요.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서 뒷담화하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요, 사람이 총을 쏴서 사람을 살인을 하면은 살인범이 되는데, 비난을 해서 인격을 살상을 시키면은 그것도 이렇게 이제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비난하지 말자 이거고요. 두 번째 비는 비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 아주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냉철하게 지적하고 막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런 거 이제 비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안 되고요.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잘 이제 가르쳐 주는데 애들은 그거를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잔소리로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요, 진정한 사랑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을 그냥 막 그 스트레스 받은 걸 엉뚱하게 막 애한테 막 쏟아붓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교훈을 주는 사람이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제 뭐 바람풍 해도 너는 마ям풍 하라고 바람풍을 발음을 못하는 그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매일 얘기를 이렇게 해도 본인이 실천을 못하면 배우는 사람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기분 나쁜 잔소리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비불의 불은요. 불평하지 말자예요. 이 불평불만은요, 습관성 질병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이제 발령받아가지고, 이 회사 말이 이게 문제고, 막 이런 이제 불평불만은 도대체 뭘 해주는 거냐고 막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이 사람 뭔가 멋있고, 뭔가 이 판단력이 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 마인드가 엄청 앞서가는 사람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불평불만은요, 습관성 질병이에요. 이거 우리가 불평불만을 아예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사랑을 합니다. 예, 제가 KDFS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요,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다 보니까 내가 해가 갈수록 더 이렇게 회사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일할 기회를 얻고 일하고 있어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안산센터 식구들 많이 사랑하고 막 열심히 잘하려고 애를 쓰니까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집중하고 호응해 주시잖아요. 점심 식사하시고 지금 이렇게 2시 반쯤 되면 엄청 졸려올 때예요. 그런데 지금 한 분도 안 졸고 다 이렇게 집중해서 호응해 주시는 게 그만큼 제가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하니까 전부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호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불평불만은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나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전염이 돼가지고 전부 다 불평꾼들 만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불평은 절대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실천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좀 힘드시죠? 손목도 좀 풀어주시고, 네,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손목도 좀 유연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어깨 돌기도 해주시고, 발목도 좀 돌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깍지를 껴가지고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고, 뒤로 한번 쭉 밀어주시고, 네, 이렇게 기지개 키는 것처럼 쭉 이렇게 한번 펼쳐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회다는 대로 스트레칭도 열심히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이렇게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 만드시길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늘 긍정 에너지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섬김으로 이제 협력하는 팀워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나를 섬기지 않나,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섬기는 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여튼 출발점에, 행복한 일터의 출발점은요, 이렇게 밝은 미소가 출발점이에요. 밝게 웃는 이 미소가 내가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하는데 막강한 청정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우리 안산센터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모두 오늘 이렇게 특히 안산센터 식구들 전부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저하고 만났으니까 우리 오늘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안산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이제 저기 음소거 해제하셔도 좋고요. 네, 좋아요. 제가 안산센터 화이팅 하면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안산센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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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안산센터 정말 최고예요. 제가 최고! 안산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최고! 안산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저 강신현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에 100%, 120% 우리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회사 주요 사명인 안전과 친절, 사례를 솔루션을 담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해서 관계, 이것만 실천 잘하면은 우리 직장생활한테 큰 애로사항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미인대칭, 오늘 이 맹강의를 듣고 앞으로 제가 이것만 실천하면은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고생하셨고요. 3개월 동안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 안산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